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대학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이제 원서 접수할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편입 원서 접수와 관련된 조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금 매년 이제 편입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분야 신설학과,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이제 첨단 분야 신설학과를 새로 생기기 때문에 편입 모집 인원을 줄인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편입은 사실 오랫동안 계속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편입 학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초시생분들, 편입 수험생들 모집할 때 편입 모집 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냥 OTT 잘 안 하고 편입이 인기가 많아지고 수능보다 상위권 대학교를 들어가기가 더 수월하다고 홍보를 하면서 정확한 실상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던 수험생들은 항상 매년 늘 이맘때쯤 되면은 모집 정원을 보고서 많이 놀랍니다. 또 그러면 이제 편입 강사분들이나 편입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은 다들 이제 놀라는 척하고 이제 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자고 늘 다독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편입 시장에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편입을 다시 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치열할 겁니다.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유튜브를 요즘 보면은 뭐 합격생분들도 편입 합격생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편입 강사님들이나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도 다양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수험생분들에게 여러 학교를 지원하라고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편입을 준비했을 당시 거의 지원했던 학교를 거의 다 합격을 했었는데 보통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도 많이 합격을 하세요. 보통 다가환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일반 편입 수험생들은 그 경우는 영어를 잘하시는 또는 수학을 잘하시는 상위권 합격생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합격생분들이잖아요. 합격생분들은 한 학교만 붙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교를 여러 개 학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영어를 수학을 잘하는 수험생들이 아니라 왜냐면 편입 수험생들 중에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영어랑 수학을. 근데 잘 못하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서 무조건 원서를 많이 접수해라. 그럼 그 중에 한 학교는 걸릴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약간 신중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원서비가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한 학교당 거의 10만원이 넘는데 여러분들이 10학교 넘게 지원하면은 100만원 넘게 비용이 들어요. 근데 합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합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워낙 적게 뽑고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분들은 합격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제시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제시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학사를 준비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비나 아니면 인강, 교재, 뭐 독서실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나 한국사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여러 학교를 지원하도 괜찮지만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턱대고 지원하면 돈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상향 지원, 하향 지원, 특히 지금처럼 인원이 적게 뽑으면은 하향 지원도 많이 하죠. 저는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면 만약에 한 10개 정도 학교를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학교 한 두 군데에서 3군데 정도 예서 쓴다고 할게요. 그리고 본인 이제 실력에서 합격이 가능한 학교 그러면 뭐 한 4군데 정도 쓴다고 할게요. 본인 실력보다 낮지만 최소 나는 여기 이상은 가야 한다. 붙으면 갈 학교. 그러면은
한 뭐 세 개 학교 정도 쓴다고 할게요. 물론 이 수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양 지원도 나쁘진 않는 게 편입이란 시험이 워낙 객관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 실력보다 좀 높은 학교를 쓰더라도 붙을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다양한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편입 선생님들이 이제 수능과 다르게 여러 학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막 컨디션 좋은 날은 시험 잘 보는 날도 있고요.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또 시험 망칠 수도 있고, 다시 또 자신이 아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된 학교는 또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보다 좀 더 높은 학교, 사양 지원 나쁘지 않고요. 본인이 실력에 딱 맞는 학교, 이런 학교를 좀 많이 지원해야겠죠. 그리고 하향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적게 뽑다 보니까 그 좀 낮춰서 쓰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자신이 만약 합격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이제 등록하겠다. 그런 학교 위주로만 써야 돼요. 등록 안 할 건데 막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서 비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입의 특징이 이제 같은 날짜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보려는 하는 날짜에 A와 B 학교가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저는 편입 선배 입장으로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각 다른 날짜에 보잖아요. 그러면 A 학교 시험 볼 때와 B 학교 시험 볼 때랑 둘 다 어쨌든 잘 하시는 분들 붙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짜에 시험 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경쟁자가 나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A 학교를 지원하고 누군가는 B 학교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같은 날에 보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약간 기회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 학교가 높은 학교고 B 학교가 좀 낮은 학교라고 할게요. 그러면 본인이 실력이 있어요. 난 소신 지원이 중요해. 그러면 A 학교를 쓰면 되는 거고, 나는 A 학교를 쓰고 싶은데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해. 근데 A 학교에는 거의 다 이제 높은 학교니까 소신 지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일단 B 학교라도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B 학교를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날짜에 시험 본 학교들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너무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감안하고 빠르게 정하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뭐 학원 모의고사, 뭐 전년도 데이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전혀 변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편입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대형 편입 학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학원도 많고 모든 학생들이 그 학원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자가 학원 강사나 학원 연구소 직원이 아니라 해당 대학 교수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전년도 데이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왜? 워낙 적게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높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해 어느 학생들하고 누구랑 경쟁하냐, 그걸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특정 학교, 특정 직렬, 전년도 데이터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 들어가니까 이 학교 지원하세요, 막 이런 말 많이 할 건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학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교와 이제 흔히 이제 대학교 네임이 중요하냐, 간판이 중요하냐, 아니면 과가 중요하냐. 저는 생각했을 때 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이상 학교가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보고 갔다가 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도 아닌데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학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편입 선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입 선배죠. 적응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과가 중요해요. 대신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가능하니까 최대한 비슷한 과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학교가 좋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공계나 뭐 그런 특정 학과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 웬만한 과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면접. 아마 이런 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영어나 수학이 일단 중요하고, 이런 게 만약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다양한 학원과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부족한 점 보완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소개서는 평상시에 유튜브에 워낙 여러가지 좋은 자료도 많잖아요.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학원, 뭐 스피치 학원도 괜찮고 편입 학원도 괜찮고 다양한 전문 기관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인데요. 지금 누구나 다 떨리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떨면서 공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누구나 다 떠는 시기고 불안한 시기니까 내가 불안하면 남들도 불안하겠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합격할 것도 못합니다. 불안해하면은 자신을 믿고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기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험생분들, 편입 수험생들의 지금 진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과정을 많이 나가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학 편입 원서접수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혹시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